한동석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광숙이 눈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자신에게 진짜 다 그만두고 가고 싶다고 했던 마광숙의 말은 단순한 감정의 고백을 넘어서 그녀의 절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절규였다. 그는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동시에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줄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 감정과는 별개로 마음 한구석에 뿌리내린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가 언급했던 약통, 그리고 미국에서 치매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이라는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마광숙은 자신이 뱉은 말이 장모의 신뢰를 잃게 할까 봐 조심스러웠다. 박정수는 냉정하고 위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약해 보였다. 특히 마광숙이 다시 찾아와 음식을 건넬 때 그녀의 말에 눈가가 살짝 젖어있는 것을 본 마광숙은 마음이 무너졌다. 장모는 분명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한동석에게 진실을 숨긴다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계속 고민했다. 이 비밀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마광숙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가족이 되는 일에 책임감을 느꼈다. 한편 독고세리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점점 고립되어 갔다. 장미애를 향한 분노는 식을 줄 몰랐고 그녀가 저지른 과거의 선택들이 독고세리의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파편처럼 튀어나왔다. 아이를 낳고 술도가에 버린 엄마, 그 술도가에서 공금을 훔쳐나온 여자, 그녀가 기억하는 엄마는 더 이상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이 아니었다. 장미애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난 선택들을 후회했지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녀는 오직 솔직한 사과만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임을 알았다. 그러나 독고세리는 차갑게 등을 돌렸다. 이해 못해. 하니 엄마보다 엄마를 더 이해 못하겠어. 그 말은 칼날처럼 장미애의 가슴을 찔렀다. 독고세리는 오범수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은 복잡했고 감정은 요동쳤다. 장미애와 오광수 사이에 얽힌 진실이 드러난 이후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독고세리와 오범수의 관계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괜찮겠어? 강수랑 저런 사이인데 지금이라도 생각 다시 해봐.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들이 독고세리의 귀에 자꾸만 맴돌았다. 오범수 역시 흔들리고 있었지만 세리만큼은 놓고 싶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세리야, 우리 다른 사람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말자. 난 널 믿고 싶어. 독고세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지만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감추지 못했다. 둘의 관계는 분명 쉽지 않았다. 그러나 오히려 그 어려움이 그들을 더 단단하게 묶고 있었다. 말로 다하지 못한 감정, 헤어지자고 말할 수 없는 간절함,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따뜻함이 두 사람 사이에 남아 있었다. 독고세리는 결국 오범수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눈은 마주치지 않았지만 그 손끝에 전해지는 감정은 너무도 분명했다. 그러던 중 마광숙은 장모인 박정수를 다시 만났다. 박정수는 여전히 치매 사실을 숨기고 있었지만 조금씩 일상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약을 제때 챙기지 못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때로는 마광숙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기도 했다. 마광숙은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받아들였고 더 이상 숨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걸 한동석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장모님의 뜻을 존중해야 하나? 결국 마광숙은 결심했다. 저 한 회장님께 말씀드릴까 해요. 이건 혼자 안고 갈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박정수는 여전히 단호했다. 그 아이 아니 그이에게는 내가 말할 거야. 제발 기다려줘. 그렇게 말하는 박정수의 눈엔 담담함이 아닌 불안이 어렸다. 마광숙은 처음으로 장모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광숙은 며칠 후 박정수를 다시 방문했다. 식사를 챙겨주고 돌아서려던 순간 책장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정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옆에는 남자가 그녀의 손을 살짝 잡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지금의 박정수와는 너무도 다른 생기 가득한 표정이었다. 마광숙은 그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지? 그녀는 괜히 미소가 지어졌다.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웃음이 사진 속 박정수의 얼굴에 분명히 있었다. 마광숙은 그 순간만큼은 박정수를 장모로 보기보다 한때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던 여자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 어딘가가 간질거렸다. 저분은 지금 어디 계실까? 혹시 지금도 박정수 여사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일까? 이 장면은 마광숙에게 또 다른 질문을 남겼다. 박정수의 병은 단순한 망각이 아닌 지워지지 않는 기억 하나를 품은 채 흘러가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한동석은 마광숙이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녀의 표정, 그녀의 시선, 그리고 어딘가 자꾸 자신을 피하는 모습. 결국 그는 마광숙에게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뭔가 숨기고 있죠? 마광숙은 대답을 못했다. 입술이 자꾸 떨렸고 눈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순간 마광숙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박정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마광숙은 직감적으로 불길함을 느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것은 요양병원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마광숙 씨 맞으시죠?
박정수님이 병원 앞에서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그 말을 들은 마광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한동석 역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재킷을 집어들었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마광숙은 그의 눈에서 두려움보다 먼저 슬픔을 읽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사람이다. 한편 장미애는 집안을 정리하며 독고세리에게 쓴 편지를 꺼냈다. 언젠가 마음을 돌릴 날이 온다면 이 편지를 전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날이 정말 올 수 있을지,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마광숙과 한동석, 장미애와 독고세리, 그리고 박정수와 얽힌 비밀들. 서로를 지키려는 사랑, 그리고 외면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